일단은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수사권 개혁 안에 대해서 안착을 하도록 해라. 수사권 개혁이 안착이 되도록 해라라는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 말뜻 결국에는 좀 속도 조절을 하는 주문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초선 의원들의 모임의 주장 내용을 보면 좀 대통령의 입장과 반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박범계 장관 얘기는 그 부패 수사 대응 능력, 그러니까 수사 능력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수사권 조정이 된 게 이제 1월부터 됐으니까 지금 뭐 별로 시행해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안착되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공소청 형태로 남아있어라. 이걸 6월까지 입법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민주당 일각의 의원들은. 그리고 6월까지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거죠. 아하, 검찰 자체가 이제 해체가 되니까요. 아까 이제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자체가 해체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사실은 그 뭐 어떤 분들은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정당에서 뭐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여당이 정부를 견제하기도 하는 거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 이런 견해를 개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과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이 검찰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나갈 건가,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한 큰 가치와 이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정책에 대한 이견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원팀이라고 계속 강조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국민들이 보기엔 혼란스러운 거니까 이거는 단순한 이견의 문제는 아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통령은 분명히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속도를 좀 조절해라, 안착에 더 신경을 써라 라고 주문을 했지만 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이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이라고 하면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그 외에 좀 중요한 범죄,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수사기관을 두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뭐 속도 조절에 관한 말씀은 아닌 걸로 저는 듣고 있고요.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그분들이 이제 속도 조절론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 아닌가. 좀 왜곡해서 좀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 조절론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이 설치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초선 의원들 모임 철험회의 그 면면을 보면 다 지금 현재 검찰로부터 무언가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지금 수사에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실제로 지금 이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에 이제 선거 개입 사건으로 그 기소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 말고도 이제 김영란법 위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국 사태에서 그렇죠. 그 조국의 그 자녀가 자기 사무실에서 허위로 뭐 그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내줘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문서 유조인데 이런 혐의로 지금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분들이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가장 공정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연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완전히 뺏는 게 맞는 거냐. 이 안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네. 자, 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요,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검찰 해체를 독려하고 당 전체가 장단을 맞춘다. 그러니까 전직 장관이 지금 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이 SNS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지금 속도 조절이 무슨 소리냐.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질로 보면 지금 공수처 출범했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제2의 공수처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문제 같아요. 보면 규모를 좀 키운 그래서 그냥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해시키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유례가 없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제도 자체를 자신들이 그냥 사적으로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지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와 관련돼 있는 트라우마가 지금 대통령께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민주당이나 범여권 일각에서는 이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침해를 한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조그만 밭에 논밭에 세금 한 번 올리는데도 한 20년 이상 이런저런 실험과 분석을 하면서 이게 제도 개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폭주도 너무 지나친 폭주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마치 이제 검찰청 말고도 공수처, 중수청, 뭐 여러 가지를 국수본 이렇게 두니까 여러 군데에서 많이 수사를 하게 돼서 수사 역량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게 공수처에는요, 검사 25명이에요. 다 합쳐 수사관까지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됩니다.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 이거 다 만들어도 100명 안팎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2200명이에요. 거기에 수사권을 다 없애고 거기는 기소권만 주고 나머지를 얼마를 만든다 한들 네. 전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수사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또 수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또 경쟁적으로 과잉 중복 수사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경지검 특수부라든가 이런 게 긍정적인 순기능을 하는 게 거압척결이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서 역량이 떨어질 거 아닌가 이런 거를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신기한 게 조국 전 장관이랑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은 기소돼서 재판도 받고 계세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은 한 뭐 20건에서 30건 고발돼서 이제 수사를 쭉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러니까 여기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메신저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보복이 네. 아니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박범계 장관도 있는데 왜 전직 장관들이 검찰 개혁 3대 과제 뭐 이렇게 SNS에 쓰셔서 훈시하듯이 그럼 박범계 장관은 뭐가 되나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